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바로 사연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너무 바람에 흩날린 머리, 엉클어진 머리에 설이 낀 안경 끼고 와서 웃었는데 네. 너네는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 잘생긴 네. 사람 보면 웃더라라는 얘기는 패스할게요. 우리 그런 습관 없어요. 네. 그죠, 최 PD님? 진짜 웃겨서 웃은 거예요. 아까 들어오실 때. 아니 근데 뭐냐면 저를 보고 웃으셨잖아요. 아, 들어오자마자. 네네네네. 그럼 저의 가장 단 하나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거울 없으세요? 있어요. 깨졌나요? 거울아. 그리고 이제 그 있잖아 헝클어진 머릿결. 네. 이젠 빗어봐도 소용이 없고. 아유 참나. 네. 아니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고만 좀 해라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빠르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시죠. 네. 좋아요. 그래 봅시다. 자, 오늘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듣고 연로하신 부모님 열심히 설득해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조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안 맞겠다고 고집 부리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소한 질문 하나 올릴게요. 예전부터 그냥 궁금했던 건데 조 기자님께서 뇌신경외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뇌신경외과랑 그냥 정신과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학의 1도 모르는 사람인 저는 이 사람의 정신, 감정 이런 게 결국은 뇌에서 다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 같은 감정적인 문제도 뇌에서 결국 일어나는 거니까 약 치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신다면서 네.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네.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 신경외과가 짱이지. 정신과 선생님들 화나시겠는데요? 자,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요? 네, 뇌에 있나요? 그렇죠. 마음이 가슴에 있지 않아요. 응. 심장이 뛰는 것도 응? 뇌가 죽으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네. 물론 심장은 이제 자발적으로 뛰는 기능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관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가 되면 음. 2주를 넘기 어렵습니다. 심장이 음. 자발적으로 뛰는 기능도 음. 그리고 우리 막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에서 어떤 작용이 발생했을 때 심장은 빨리 뛰고 뇌가 평안해졌을 때 심장은 느리게 뜁니다. 아우,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죠. 네. 그 마음의 뇌의 어떤 부분이 심장으로 일부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심장이 바짝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네. 아 정말 그래 보고 싶다. 얼마만이야 내가 아름다운 여성을 매일 본 게 금요일 녹음 시간마다 그러지 않으세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아름다운 여성을 본지. 아름다운 지금 보고 이성을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성이겠죠. 네. 남성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심장만 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눈도 동공도 커지고 그다음에 얼굴도 빨개지고. 뭐 여러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영역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전 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왜 실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당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상상해 볼게요. 뭐 책에서 읽은 것 같고 실현당했던 느낌, 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알 것도 아니 근데 같고.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헤어진 연인 생각하면 근데 진짜로 정말 물리적으로 여기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가슴이. 네. 그건 왜 그렇지? 심장이 쪼여드나? 우리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네. 어깨가 아프고 네. 뭐 심지어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뭐 마비 증세가 오기도 하잖아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디가 아프고 뭐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 저는
물론 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가 결국 출발은 달랐으나, 그러니까 신경외과는 해부학적으로 출발했어요. 네. 뭐 이게 뇌에 어떤 부위가 있고 어떤 소뇌와 대뇌가 있고 뭐 거기가 간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연수가 네. 있고 그런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혈관은 어떻게 분포되고 이게 망가지면 어떤 기능이 사라지니까 요 영역은 이렇게 하나 보다 요렇게 해부학적으로 했던 거고 정신건강의학과는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것과 현대의학의 이런 양리학이 조금 예, 섞인 느낌이네요. 좀 섞여서 시작되긴 했으나 음.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해부학을 공부하시고 음. 해부학적, 양리학적, 생리학적으로 이제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저도 학생 때 프로이트의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배웠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뭐 저기하고 뭐 어떤 걸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걸 정신과 선생님들 들으면 되게 이제 저 막 욕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뭐라 하냐면 네.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MRI나 펑셔널 뭐 MRI나 다른 걸로 안 나온다? 증명된 거 있나요? 수학적으로 입증됐나요? 네. 예를 들면 1916년인가 17년인가 아인슈타인이 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중력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100년 후에 2015년도인가요? 관측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과학자들이 관측이 될 거라고 예상했냐면 수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드 에고, 슈퍼 에고는 수학적으로 입증된 적도 없고 어떤 현대 그 과학 기기로도 뭐 측정되거나 구분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저는 떨어지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그걸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좋아지는 또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 수 없긴 해요. 제가 실체가 거기서 있긴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단 저는 뭐 내가 뭐 앞으로 100년 후로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없으면 저는 그리고 신경외과라서 되게 편협합니다. 우리 신경외과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런 아까 프로이트가 정말로 아직 100년, 200년 후에나 입증될 그런 천재분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입증은 안 됐지만, 근데 현대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심리학자들이 근거를 갖고 있는 거는 그 프로이트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면 더 좋아진다는 근거는 제법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뭐 저 신경외과 오리엔티드 된 저조차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출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는 직관적으로 출발했고 신경외과는 해부학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전에는 마음의 감기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뭐냐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소통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약이 우선이다. 라고 지금 개념이 바뀌고 있고요. 우울증은 약이 우선입니다. 뭐 아니야 우울해하지 마. 넌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중증도의 우울증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상상해보는데, 독감은 해열제를 안 먹고 열이 떨어지지 않. 그러니까 독감을 걸렸는데 열이 막 나는데 나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약 안 먹고 버티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물론 그렇죠. 네. 열이 되게 신기해요. 열이 왜냐면 왜 열을 나느냐? 네. 모든 단백질은 열에 민감하거든요. 1도가 되게 중요해요. 1도 차이로도 우리 찬 걸 먹으면 막 설사하는 게 네. 우리의 소화 효소가 딱 우리 적정 온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 조금만 낮아도 이 소화 효소가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라는 건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딱 조금만 높아져도 얘가 죽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열이 있는 건데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세균을 죽이기 위해 발생한 열이 나의 원래 본래 세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을 고열은 먹는데. 혈제 먹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실제로 그런 연구가 돼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으면
증상이 더 오래 간다. 아. 바이러스가 더 오래 많이 남는다. 왜냐하면 열이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그 열을 차단하니까. 음. 그래서 사실 모든 거에는 음. 양과 음이 있어요. 음. 공짜가 없어. 다 이게 뭘 하면 그런 거야. 그리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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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음. 일어나는 현상은 없는 것 같고. 네. 나중에 현대과학이 더더더더 발전했을 때 정신과와 뇌신경외과가 합쳐질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어.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제가 일례로 들면 논문을 내면 이게 신경외과에서 낸 논문인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낸 논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지금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100년 동안 직관적으로 출발했고 해박적으로 출발했지만 100년 후에 지금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폐암, 위암 수술하듯이 나중에 우울증도 내 열고 수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뭐 꼭 수술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제 뭐 물리적으로도. 지금 이제 신경외과 수술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던 걸 방사선을 정밀하게 쪼여서 아예 없애버리는 뭐 이런 것들. 맞아. 뭐 그다음에 예전에는 막 머리를 열고 했던 열어야 것들을 되는 것들 내시경을 많이 안 넣어서 열죠. 살짝 뭐 조정하는 그다음에 어떤 혈관을 막아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이런 다양한 요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정신과도 분명히 정신건강의학과도 그런 측면으로 계속 발달해 가고 있다. 그러게요. 네. 재밌네요.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긴 하네요. 어, 궁금해서 다시 태어나야겠다. 자, 그래서 네. 백신 얘기 이번 주에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백신 수급이 요즘 잘 안 된다. 네. 아이고 우리 차례 이제 올해 안에는 안 오겠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다른 백신들이 좀 네.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러시아 백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스푸트니크 그 V. 예. 아 V 아니고 네. V. B. 좀 미안해요. 저 아메리칸 스타일. V 맨날 하려고 커피도 그랬는데 아메리카노만 V.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어려웠던 게 동물원에 갔다 왔다를 나 지난주만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네? I went to the zoo 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네? 저 선생님이. 유준데? 어. 예, 그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I went to the zoo 왜 안 못 알아두셨지? 그 Z죠. 전격 Z 작전을 제가 이게 새는 발음으로 해야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아니 한국말을 이렇게 잘 세시는데 영어는 왜 안 세는 거야? 아니 뭐냐면 그 반대가 Z가 새는 일부러 새는 발음을 해야 되는 발음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 평소대로 하셨으면 됐을 텐데. 네, 근데 그래도 일부러, 나중에는 신경 써서 제가 하셨구나. Z 발음, Z 발음하는 건 알아들었는데 음. 끝끝내 1년 동안 못했던 게 뭐냐면 월드 있죠. WORLD R과 L이 girl 이런 것도 발음 다 그래요. 거라고 월드는 저는 결국 안 됐어요. 저는 이번 생에 안 되더라. 아 진짜 제가 안 옛날에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 girl 발음을 예, 맞아요. 배우는데 거라고 약간 걸레라고 예. 생각하면서 발음하라고 선생님이 그때 예. 얘기했던 외국인 예. 선생님이었는데 예. 걸레 아예 다른 발음처럼 girl 이렇게 예. 발음하라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저는 어쨌든 안 됐어요. 오늘 어쨌든 하지만 전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면 스푸트니크도 그 그냥 V- V라고 하세요. 뭘. 전격 그러니까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랬죠. 지금 왜냐면 이제 이 백신 수급이 곤란한데 이건 조금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선계약을 못했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네. 지금에 와서 선계약을 못했다는 것이 큰 폐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계약을 먼저 했던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접종률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저는 그때 잘못했던 건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때 막 정치권에서 우리 다 들어온다 막 그랬잖아요. 뻥 튀겨서 부풀려서 말씀하셨죠. 나중에는 전부 다 다들 헷갈리죠. 언제 뭐가 들어온지 헷갈릴 정도로. 맞아. 예? 그게 조금 좀 잘못됐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과정들 그건 뭐냐면 이런 보건 정책 갖고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좀 과시하려고 하고 이걸로 뭔가 표 좀 얻으려고 하는. 근데 과학은 조금 특히 재난 시대의 그런 정책은 절대로 정치적 셈법을 계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치인들 아무도 안 들어주겠지만 표 못 얻으셨네요. 네? 표를 못 얻으셨어요. 아니 지난번 총선에는 총선 전혀 총선에는 이걸로 얻으셨고
제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얘기인데 총선 전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예전과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그때도 우리나라 선방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그래서 함부로 우리 국민들 탓하지 마라. 환자 수 좀 는다고 함부로 우리 국민들 탓하지 마라.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내신 국민 역대 어디도 없다. 백신 공급 안 되고 이런데도 확진자도 뭐 700명대 된대지만 네. 많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특히 사망자 수 계속 한 자릿수다. 우리 이런 국민들한테 뭐 방심했다는 둥, 뭐 이런 뭐 나태해졌으니 사회적 거리 막 올려야 된다는 둥, 네. 이렇게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네. 말씀 계속하지만 네. 당신들이나 잘해, 우리 국민들 잘해. 전문가라고 당신 함부로 뭐 우리 국민들 나태했다고 뭐 얼리자고 웃기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어제 어느 모 방송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를 딱 봐놓고 네. 너무나 하고 싶었어. 내가 진짜요? 전화하고 싶어서. 당신이나 잘해요, 제발. 선배님 당신 전문가나 지난주에도 잘해. 우리 국민들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엔 더 격앙돼 계시네요.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 이틀 전에 제가 뭐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봐서 그랬는데 정말 저는 정말 제가 저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당신 분석이나 잘해. 당신 분석 다 틀려놓고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전문성 하나도 안 배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왜 어디 우리 대한민국 잘 국민 지키고 탓할 사람 있죠.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 지가 무슨 의대 나왔다고 의대 교수라고 어따 대고 국민들 탓해. 국민들한테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맞아요. 이렇게 잘하시는 국민들한테. 저는 제 SBS에 저도 사실은 의학 전문 기자 제가 아는 거는 네. 제가 누가 전문가인지는 알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백신도 전문가 아니고 방역도 전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근데 방역 전문가 누군지 알고 백신 전문가 누군지 알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국민 탓하는 걸 보고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설령 내일 1,000명, 내일 2,000명 간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그렇게 악화된다 하더라도 네. 함부로 우리 국민들 탓하거나 나태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지금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존경받기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어따 대고 지나 잘하지. 우리 국민들 얼마나 잘하시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백신 얘기를 조금 다시 그렇죠. 제가 좀 해야 흥분했네요,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괜찮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끝.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네, 아니에요. 너무나 화가 나요. 너무나. 네. 정말 지금 맞아 뭐 우리 가면 내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 그 타워오프 있잖아요. 네. SBS 목동 앞에서 근처에 목동에 우리가 잘 있는 가는 호프집. 지금 이제 예. 망해서 저기 했죠. 네. 타워오프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거 몇 개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 진짜. 네, 다른 샵으로 나 바뀌었어요. 못 가서. 오. 그 사장님이 그래도 SBS 직원들 우리 여기 CBS 진짜 있잖아요. 오랫동안 CBS 직원들 오면 그래도 방송국 직원들이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잘해줬는데 코로나 터졌다 이렇게 한 번을 안 오시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예. 못 갔죠. 저희는 당연히 아마 CBS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망하셨어요. 아이고야. 문 닫았고 지금 딴 가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막 함부로 올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결과를 맞아. 하는데 예를 들면 올릴 수는 있어요. 뭐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더 나은 겁니다라고 올릴 수 있는데 탓하면서 올리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당신들 국민들 나태했다고 탓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은 월급 다 받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생계가 어려워요. 월급 다 받는 사람들이 왜 월급 못 받고 이게 돈 저기 한 사람들한테 나태하느니 뭐 하느니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전문가랍시고 저기랍시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자기는 월급 그냥 꼬박꼬박 받으니까 예? 생활에 아무 지장이 얼마나 없으니까 힘든지 체감을 예. 못 하시는 그러니까요. 딴 나라 사는 그 사람 정도면 그러니까 예. 아주 애원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는데 해보니까 이게 우리 피해가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탠스면 그럼요. 제가 이해하겠는데 아우 친한 지인한테는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걸요. 자, 예. 그렇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스푸트니크는 뭐 이게 왜 화제가 얘기하지 됐냐면요. 말까요? 오늘? 그 얘기해야죠. 네, 네. 어제죠. 이제 방송 녹음되는 날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경기도에서. 네. 아이고.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거라면 유망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V겠죠. 네.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중국에서 개발한 뭐 시노팜이나 뭐 시노백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mRNA 백신 이런 것들인데 네. 일단은 정부가 도입하지 않았는데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다는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되나요, 그게?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되나요? 예, 식약처에 일단 물었습니다. 네. 식약처에 제가 질문했더니 음. 일단 저한테 그래, 조 기자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랬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서 묻는 건데요. 아니 저희가 식약처가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를 내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묻는 건데 그래서 식약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관련 담당 국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좀 정식 답변은 뭐냐면 경기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공식 입장을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서로 다 모른다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게 근데 다 모르는 거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사실 뭐 근데 쉽진 않을까. 이게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어떤 적응증이나 사용 용법을 하지 않는 것을 지자체가 한 예는 그죠?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없어 보이는데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는데 네. 만약 있다면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정정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보도했던 것 중에 제 보도가 좀 틀렸던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는 30세 미만은 그러니까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근데 다만 1차 접종 때 아무 이상이 없었던 30세 미만은 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했는데 영국은 우리나라 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영국과 우리나라는 같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30세 미만을 접종하지 않기로 원칙을 하면서도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괜찮았던 사람은 2차 접종 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다만 독일은 좀 다르고요. 다른 나라들은 아예 교차 접종을 허용하면서도 55세 미만 독일 같은 경우는 55세 미만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틀렸던 부분이라서 영국 부분만 조금 약간 다르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스푸트니크 V가 어떠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오늘 스푸트니크 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60개국과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입 계약이죠. 알제리아,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벨라루스, 볼리비아, 보스니아, 브라질, 차이나, 60개 이집트, 다 읽으시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이탈리아도 있긴 한데. 네.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백신이 좀 부족한 국가들이에요. 그런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뜻 떠오르게 보건 선진국들이 라고 보기에는 조금 없네요. 인정받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런데 보건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보건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백신이 부족하고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백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코로나19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면 지금 위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대단히 힘들고요. 우리랑 좀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V가 임상 1상, 임상 2상을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임상 1상과 2상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승인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승인을 먼저 하고 임상 결과 1상과 2상을 발표했죠. 그게 조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지난해 말이었죠. 스푸트니크 V의 예방 효과 90%, 중증 예방률 100%라는 놀라운 결과를 세계 3대 의학 저널
란셋에 실렸습니다. 네. 그게 조금 깜짝 놀랐던 점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4월 달이면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음. 그다음에 다른 뭐 나라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스푸트니크 V를 도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어제도 기사가 났지만 국내 제약 업체 하나가 스푸트니크 V와 위탁 생산 그리고 기술 이전을 계약했고요. 네. 오늘 또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다른 제약사가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기업 8개 기업과 위탁 생산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위탁 생산 중인데 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도입 여부를 도입할 검토하지 계획 않는지 없다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스푸트니크 V가 갖고 있는 방식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스푸트니크 V가 자랑하는 최대 장점은 아데노바이러스를 1차, 2차 때 다르게 한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2차 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맞는 백신, 두 번째 맞는 게 똑같은데 스푸트니크 V는 다른 거예요. 네. 아데노바이러스를 좀 다르게 한 건데 왜 다르게 했느냐? 1차 때 한 번 맞으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 항체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럼 두 번째 맞을 때는 그 항체가 아데노바이러스를 죽이니까 얘가 운반하다가 죽으면 전달이 덜 될 테니까 두 번째 다른 거란 거예요. 이거는 그런 논리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져요. 다른 백신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네. 어.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검토하고 있는지, 왜 우리 학계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3월 19일 날 네. 올해 3월 19일 날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영국 의학 저널, 영국의 최고 권위 저널입니다. 거기에 실린 논문 아티클 하나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궁금해한 건 무엇이냐 이런 건데 지금 제가 해드린 말씀들이 있고요. 이게 이 스푸트니크 V가 갖고 다른 점? 있는 네. 장점, 장점.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잡지 랜시트에 실렸다는 것, 네. 그리고 60개국에서 서로 이제 지금 수출입을 계약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왜 유럽 EMA나 미국 CDC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 의사나 특히 우리나라는 부족하잖아요. 네. 미국과 달리 유럽과 또 달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이 될 것 같은데 뭐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네, 있는 여기서 이제 건가요? 학자들이 제시하는 의문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백신이 랜시트에 제공한 논문을 보면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내용을 보면 이 란셋에 실린 논문을 보면 보통은 이 효과를 1차만 하든가 한 번 접종한 사람들의 어떤 항체가 역가 이런 것들을 하든가 아니면 두 번 접종한 사람들의 역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차와 2차가 혼재돼 있다. 그래서 그 랜시트에 실린 논문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V의 임상 3상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다. 요게 하나의 의문점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최근에 뭐냐면 이제 이거는 어디야 그러니까 EU 옵저버라는 데서 단독 기사를 낸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을 맞고도 어떤 뭐 사망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사실 파이저 모더나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드러내놔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자료가 유출돼서 네. 그 유로 옵저버에서 쓴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명수는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유로 옵저버에 거기서 이제 썼는데 네. 이거는 매우 작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어떤 이렇게 리크된 흘려진 정보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과 네. 애당초 처음부터 공개되는 그러게요. 것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 제공되는 게 뭐냐면 음. 여전히 스푸트니크 V에 대한 투명성은 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스푸트니크 V가 정말로 공식 성상에 오르려면 음. 그런 부분 지금 이 스푸트니크 V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이 음. 진짜로 다른 과학자들도 투명하게 좀 더 충분하게 본인들은 이제 공개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3자가 충분할 정도로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적인 게 네. 사용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이건 대단히 좀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스푸트니크 V가 사용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네. 요 유형은 예전에 다른 특히 에이즈 백신을 만들 때 사용했던 아데노바이러스인데 네. 그때 이미 학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바이러스래요. 아. 그렇다면 스푸트니크 V가 이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면 그 문제를 극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극복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네. 극복했다는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대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 그 문제 이 지금 스푸트니크 V가 사용했던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은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거 보면 문제를 극복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학자들이 납득할 텐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황상 들어보니까 완전 불안한데요. 지금 그래서 재료도 문제가 그러니까 있고 예를 들면 결과도 지금 우리나라 못 믿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쪽 업계는 네. 우리나라 이제 8개 업체가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물론 러시아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저도 왜 세계적인 3대 의학저널 란시트에 실렸는데 네. 왜 안 하느냐.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왜 우리 검토 안 해?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스푸트니크 V 되게 효과 좋다고 막 다른 데서도 기사 나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백신이 부족한 상태니까 스푸트니크 V 좀 더 자료를 요구하고 물론 중국 백신도 그렇겠죠. 좀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투명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해당 업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뭐냐면 왜 스푸트니크 V 도입 안 해? 왜 검토 안 해? 이렇게 조금 비판 의식을 갖고 있어서 접근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제 자료를 제시하는 걸 검토해 보니 네.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신 보도 따라서 국내 이런 어떤 보도 따라서 갈 만한 사항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럼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 저는 제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켜봐. 이거 좀 더 그러니까 뭐냐면 확인해야 될 거죠. 전문가들 우리나라 방역 당국과 식약처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 유로 옵저버가 제시한 것들의 그 명수는 한 뭐 6명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네. 스푸트니크 V를 맞은 사람들의 명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 사망자는 사실 뭐 자연 발생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애당초 처음부터 내놓는 거고 하고 나중에 뒤로 그냥 알려지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시작된 백신인데도 논란이 있는데 충분히 그렇죠. 또 지금 급하다고 해서 막 도입할 수는 없고 검증을 해야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네. 또 얘기할 게 이제 서울시장의 서울형 오세훈 선생의 거리두기. 상생 방향이죠. 네. 네,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뭐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안이어서 뭔가 불만도 있었고 했는데 약간 뭐 디테일한 느낌이 있나 이런 생각도 네. 들었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상생 방역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획일적이잖아요. 네. 모든 뭐 식당 다 10시 뭐 사인 안 돼. 10시에 안 돼. 뭐 그리고 업종별로도 뭐 차이가 5인 없고. 이상 다 안 돼. 그렇죠. 이런.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음. 우리 지금 거리두기를 높이고 낮추는 것에 따라서 감염자의 추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되게 우리 국민이 체득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마스크 쓰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국민들이 체득했기 때문에 보는데 네. 아무튼 뭐 환자 수가 느는 것들이 어떤 불안한지 두겠다고 거리를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죠. 근데 어제 우리 SBS 김영래 기자가 보도했지만 네. 우리 환자 지금 7명대로 늘었지만 네. 중증 환자 비율 낮고요. 사망자는 계속 한 자릿수고요. 중증 병상수 80%가 텅텅 빕니다. 네네. 서울대병원에도 중증 환자 지금 계속 한 달째 텅텅 비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단하죠. 좋은 현상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막 탓하고 자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이제 서울대 김윤 교수님께서 그 조사를 하신 건데 네. 우리나라 사업장 사업장이 예를 들면 뭐 노래방 그다음에 식당 뭐 카페 이렇게 확진자 우리나라 이제 17만 20만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을 봤더니 전체 사업장이 3% 정도래요. 네. 3%인가 어쨌든 10%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10%라고 치더라도 전체 100%를 다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느냐. 10명 중 1명이 잘못했는데 10명한테 다 기합 주는 거다라는 표현인데 네. 사실 이것도 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 통제 위주죠.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사과가 하나 딱 뭐 이게 뭐 썩은 거라고 하지 썩었으면 네. 그냥 이렇게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음. 예. 그런 게 맞지 않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의미에서 상생 방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은 이 얘기를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우리 뽀얀 거탑 게스트 출신 신현영 의원이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을 겪고 있는데 네. 상생 방역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공약이었다. 네. 본인이 1월 달부터 얘기했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채택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뭐 디테일은 다르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가 권리당원분들 저는 권리당원은 누군지 모른다. 국회의원을 권리당원은 저희가 안 뽑았어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안 뽑았어요. 네. 뭐 자기네들 문제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저희가 국민이 뽑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뭐 권리당원이 이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 지지할 수도 있고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든 대통령은 제가 뽑아요. 네. 서울시장은 제가 뽑아요. 제가 뽑은 서울시장이 제 의견에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제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뭐 하느냐. 물론 그러려면 근거를 대야죠. 네. 예를 들면 상생 방역이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근거를 대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너 왜 우리 저기에?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당신들 정치인들 당신들 모르겠어. 내가 안 뽑은 정치인이 왜 내가 뽑은 사람들의 이런 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당신들이 얘기하죠? 너무 화나요. 그래갖고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 권리당원이면 국민의 뜻보다 더 우선돼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진짜? 그죠? 이상해요, 네. 진짜. 네. 살면 살수록 이상해. 당신들이 다 권리당원 장래들이 다 해.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저기에. 그렇죠. 우리 국민의 우리가 뽑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 의견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당신들 당원들 얘기해? 그거는 당신들이나 집안에서 얘기하고 관심 없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의견, 우리 국민의 의견,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시라고요. 제발 좀 의원님들. 네. 당신네들 당원들 얘기 듣지 말고 관심 없고 자기네들 듣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우리 얘기 듣고 우리 얘기가 어떤지 맞는지 이런 것과 더 커뮤니케이션 하자고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 네. 완전히 짜증났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나 참네.
별하별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국민들보다 그거를 선거를 하는 국민들보다 그건 아니. 설령 그게 자기네들 정치적 입지에는 더 정치는 잘 몰라요. 더 중요하더라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럼요. 아 정말 이상해요. 난 모르겠어. 나 살면 살수록 더 꼰대가 되나 봐. 아무튼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신영현 꼰대가 아닌 것 의원이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냐면 정책은 여야 야와 없어요. 정치 색깔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생 그래요. 방역이 맞으면 맞으면 네가 맞는 국민의힘이든 쪽으로 가야죠. 뭐 정의당이든 아니면 뭐 편가르기는 더불어민주당이든 안 되죠. 그냥 네. 정책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왜 이걸 뭐 당을 따져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거 서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건 있죠. 이 상생 방역이 진짜로 위험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그런가. 혹시 뭐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거를 시점과 보완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이건 당신들이나 따지세요. 네. 정치인들, 네. 당은 국민들은 그거 관심 없어. 이 정말로 과학적인 하나의 정책. 그러니까 백신도 뭐냐 마냐 정치 싸움하는 거 당신들이나 하세요. 국민들 이제 관심 없어. 아우 지겨워 진짜. 이 선거 정치의 방역 이런 거 이용하는 거. 네. 저는 그래서 신원영 의원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되게 존중하는데 어떤 방역과 그다음에 정책은 네. 그냥 그것대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걸 예를 들면 서로 같은 당원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사실 다퉈야 되죠. 다른 의견은 근거를 갖고 그리고 다른 당이라도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이지 무슨 아유 그렇게들 하세요 그럼 정치인들 진짜 짜증나 진짜 아유 진짜 이제는 선거 또 대선 남았나요? 정말 뭐 총선 이거 보고 진짜 이걸로 막 지금 좌지우지도 안 되겠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그냥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했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거리두기, 획일적인 거리두기가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너무 피해가 크고 그다음에 이거는 징벌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아니 카페에서 나왔다고 카페 지금 다 저기 한 거잖아요. 환자. 그다음에 어디 노래방에 나왔다고 노래방 전부 다 영업 금지하는 거고. 이건 좀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두려웠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다시 보자는 건데 근데 보완점은 있어요. 이게 만약 풀어주고 사실 노래방에서 많이 걸리는 이유는 있거든요. 노래방에서 입으로 말하고 이 폐쇄적이고 그렇죠. 침튀기고. 그렇죠. 침튀기고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노래방 사실 노래방 사장님들 정말 지금 다 그렇죠. 거의 폐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노래방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제 아는 사람이 노래방 갔어요. 둘이. 근데 아무도 없는데 딱 가서 1시간 달라고 했더니 85를 줬대요. 그래서 85분을 주셨나 보다 했는데 85곡을 주신 거예요. 무제한이죠, 무제한. 그냥 그 정도야. 그냥 놀고 싶을 만큼 노세요. 어차피 손님 안 오고 없으시니까. 어차피 기계 놀고 뭐 전기값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그렇구나. 저는 그냥 노래방은 위험합니다. 이 보도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보도를 보고 노래방 사장님은 얼마나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들 이렇게 힘드신데 와 아무도 손님 없으니까 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다. 네.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보도했던 것처럼 노래방 위험성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당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색을 띠지 말고 하는 것은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신현영 의원을 동시에 지지합니다. 네. 한 사람은 국민의힘,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네. 그리고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완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자가 진단 키트를 이 정확성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게 운영에 좀 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학계에서 난리예요. 지금 정확성 떨어지는데 이걸 갖고 왜 하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확성이 떨어져도 운영의 미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이 조금 트여진다면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되게 잘하셨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한 번이라도 실패했거나 막 그랬단 모르겠어요. 우리가 딱 했던 거는 뼈 아팠던 거는 지난해 12월 정도예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급증해서 1,000명 넘으면서 사망자가 막 늘어난 거. 그건 뼈 아프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역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정치색을 띠고 배제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어쨌든 조금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저는- 다른 힘든 분들도 좀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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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정말 죄송하지만 고령층은 좀 안 가게 하시고 아니면 고령층은 정말로 더 철저하게 노래방을 차단한다든가 그렇지만 젊은 층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 젊은 층이 노래방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위험성을 더 적게 할 것이냐는 충분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전문가들이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를 네. 이제 어디는 우리가 허용해 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다. 우리 국민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지쳤고 그러니까. 상생 방향 많은데 노래방 얘기를 진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그 노래방 완전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네. 그 85곡 얘기를 듣고서 참 저 저는- 노래방 기사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 정말 울컥했어. 좋은 방향으로 좀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또 얘기해 볼까요? 다음 주에도 네. 뭔가 또 있겠죠? 네. 요 얘기 또 더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네. tower@sbs.co.kr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조동찬 선배님께서 열변을 토하셔서 가슴 뜨거운 남자인 걸 더 느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게 빡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냥 흔한 말로 빡칠수록 근데 이렇게 따뜻해 보이지 사람이? 아니요 저 근데 욕 많이 먹어요 그랬고 이걸 듣는 이제 각 당들의 권리당원님들은 뭐 저 자식 막 저한테 또 욕 난 댓글 좋은데. 달겠죠. 뭐 네. 다세요 괜찮아 다세요 팟빵에 또 악플 달리겠죠. 많이 다세요, 달아주시면 좋죠. 다세요, 뭐. 다세요. 여러 가지 괜찮아. 의견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들 그렇게 당신들 정치적 입장 뭐 하는 것보다 나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요. 당신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이럴수록 되게 난내 응원의 주변에 있는 댓글이 더 사람들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내가 밥 먹고 내가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지금 난 뭐 사실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요 기자가? 됐어요. 근데 예시가 근데 호프집 사장이랑 노래방 아니 근데 하필 노래방 사장님이 그 얘기가 딱 돼가지고 저도 우리 동네 20년 된 그 호프집 없어져 갖고 네. 울었잖아요. 울어서 아. 전화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